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IS의 김태선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차근차근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오늘도 할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먼저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양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하고 싶어요. 어제랑 오늘 오전이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이너스 음봉 전환입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제 그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하루 좀 쉰다고 너무 각박하게 좀 하는 건 조금 엄격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쉬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좀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속성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히 레거시도 힘든데 HBM도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HBM 뭐가 바뀐 게 있느냐? 여전히 HBM은 아직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GTC 2025에서 과연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될까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기대감만 있으면 안 되죠.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5% 올라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받쳐줬냐면 실제로 레거시 쪽에서의 디램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코너 하기 직전에도 디램 가격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장중에도 소폭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추세를 놓고 보면 다가오는 1분기와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SK하이닉스는 잘하고 있던 HBM의 레거시까지 더 잘하니까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지금 잘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레거시가 그래도 잘 버텨주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키옥시아 그리고 난야테크처럼 메모리 모듈 쪽에 대한 기업들이 사실 연초부터 지금까지 50에서 70% 올랐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메모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에 대한 확장성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연속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가정을 본다면 오늘 이게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퀄 통과가 6월 초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잖아요. HBM에 대해서 시기가 많이 늦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긍정론이 확정으로 변하는 순간 그에 대한 모멘텀은 가지고 간다는 걸 가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뉴스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도 돼요? 작년 6월이었다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올해 6월, 지금 HBM의 주인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조차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려오면서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뭐 여전히 크지만 작년과 대비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금 뭐 큰 상황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뉴스가 붙었기 때문에 호재로 좀 보여지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단에 있던 어떤 제품은 아닌 상황이라서 이 뉴스를 막연하게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7만 전자 가겠지, 8만 전자 가겠지, 9만 전자 갈 거야 라고 보시는 것은 다소 어려운 상황.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좋았던 가격대까지 올라가려면 두 가지가 이제 꼭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정말로 레거시 쪽이 우리가 지금 예측한 대로 예상한 대로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이번에 HBM 시리즈의 퀄 통과를 통해서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지금처럼 속도가 늦거나 점유율이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을 봤더니 제법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무래도 뭐 8만 전자, 9만 전자 그 이상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레거시만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상승의 연속성은 있어도 6만 5천 원 그 이상을 한 번에 조금 상승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10만 전자 이야기를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조금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대형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유창희 본부장님, 그러면 레거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는 게 감산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고환신과 같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는 데에 따른 반응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복합적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관련된
어떤 가격을 딱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3사가 생산량을 줄이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고를 좀 빠르게 소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구 환신이라든지 또 그 미국의 관세 우려감, 또 중국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좀 쌓아놓자, 혹은 또 미국 규제가 더 커지기 전에 재고를 쌓아놓자라는 심리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재고가 동시에 또 소진되면서 가격 상승을 동반해서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계속 있죠. 하지만 또 유럽에서 대규모의 재정 부양, 뭐 이게 국방비 지출을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그거 말고도 상당 부분은 통화 완화를 통해서 재정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제품의 수요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올해 좀 상반기까지는 좋지 못할 거라는 어떤 전망이 조금 지금 들어서는 가격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이것이 빠르면 2분기서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신이 빠르게 올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의 실적 20일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가이던스에 대한 약간 아쉬움, 실망감으로 주가가 못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약세를 띄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하고 이제 딱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전망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BM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출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양자 이야기 짧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대성 본부장님, 저희 양자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살짝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30년 뭐 상용화 걸린다라고 이야기해서 젠스나의 입에서 나온 그 발언의 힘이 강했잖아요. 네. 20일 날 별도의 날을, 양자의 날이 지정이 되었는데 분위기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분위기 변화는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젠스당 CEO의 입에 파급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회사에 좋은 이야기를 하겠지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양자 관련주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들만의 리그일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자 컴퓨터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중국은 양자 컴퓨터만이라도 본인들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좀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술력에 대한 어떤 뽐내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관련주들도 물론 같이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연관성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이럴 때 ETF를 쓰자. 지금 최근에 ETF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ETF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ETF 관련 기업이 아니라 미국 내 상장 기업을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우리나라 관련주를 사시는 것보다 미국 내 기업을 사시는 게 우선, 나는 그것도 좀 불안하다 하시면 ETF를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보긴 해야겠군요. 양자까지 키워드 좀 확장해서 알아봤습니다. 2위로 넘어가 볼 거고요. 여기서도 엔비디아 이야기 좀 끌고 가보도록 할 겁니다. 로봇 AI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로봇 이야기 김재성 본부장님과 이어하고,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저희 로봇 이야기 좀 오랜 기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아직 끝나지 않은 불꽃인지 오늘장은 좀 헷갈립니다. 감속기에 대한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이렌시스가 움직여서 로봇 관련주 계속 GTC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나 싶다가도 안 네. 움직이는 종목, 스탑된 종목도 많아서 뷰를 공유해 주신다면. 일단 제슨 토르라고 하는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펙을 아마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보자.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을 좀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잘 추려놓고 보셔야 된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유니캐스트가 가장 또 밀접하게 나오고 있고 또 시세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클로봇이라든지 T-로보틱스도 가장 많이 언급을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뉴스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세 기업을 저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왠지 제슨토르라고 하는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오면 세로뉴스로 작용이 될 것 같다라고 고민이 되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감속기 쪽을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지금 로봇 3대 부품 중에 감속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재화에 이미 완벽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 마진율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투자자분들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한번 엔비디아를 믿어보겠다. 그러면 유니캐스트와 클로버, T-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게 있으니 조금 불안하다 하시면 저는 SBB테크라든지 SPG, 뭐 이렌시스와 같은 기업들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로봇은 주시해볼 그럼요.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실까요? 반도체랑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빼고 GTC에 대한 이벤트로 더욱더 갈만한 키워드를 고른다면 로봇이 가장 수급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질 만한 섹터일지. 저는 꼭 로봇이 GTC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올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요 기업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관련된 성과물 혹은 내용들이 속속히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관련돼서 어떤 투자 심리가 2023년 혹은 작년 상반기랑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기업을 선별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 그럼 저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물 부담감도 덜하고 또 어떤 모멘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살아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클로봇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로 아직까지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또 감속기 관련해서 뭐 하이자 RNM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 들어 다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사면은 약간 이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박스가 하단 정도 선에 있다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되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져가면서 종목을 선별하시면 충분히 상반기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로봇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선별하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소프트웨어 AI 이야기도 의창희 본부장이 같이 했었거든요. 네. 이쪽의 선별 포인트도 궁금해요. 딥시크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왔다. LG 쪽에서도 공개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오늘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화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이쪽으로 매수세가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쪽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조정이 먼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건 또 이제 미국도 관련된 팔란티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 조정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하락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관점인데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길게 본다라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저는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월 달 정도, 한 2월 초까지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은 상승했었던 걸 대부분 이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어떤 부담감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엠노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당장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첫 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주요 지지선이 좀 확인됐다는 전제 하에서 내일하고 이번 주 중에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엠노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선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저희 하나그룹주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오전과 또 분위기가 이쪽이 다르잖아요. 네.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너지 측면보다는 일단 유증 이슈라든가 부담에 대해서도 시장이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이쪽 섹터에 대한 수급 피로감일까요? 다죠 뭐. 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피로도도 느낄만 하고 다들 지금 좋다 하는 곳은 언제나 끝이 그렇게까지 썩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끝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투자의 타이밍을 좀 다르게 봐야겠죠. 네. 하지만 지금 하나그룹주들은 뭐 하나갤러리아 빼고 그러니까 전사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또 이제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확실한 명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명분 대비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언제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만약 한화그룹주를 대체할 만한 섹터들이 보인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에서 약간의 매도 물량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쪽이 어디가 되는가? 지금 반도체에 이제 저점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걸 봐서는 최근까지 시세가 좋았던 쪽은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장중에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면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 지금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하나 그룹주도 사실은 고점에서 투자하는 자금들은 수급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보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트레이딩 물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빠르게 막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이쪽에서 또 물량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도 지금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서 한화 전체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챙기실 것들은 꼭 챙기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절반 그 이상은 수익 중이실 때 일정 부분은 저는 챙기셨다가 나중에 다시 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도 기다리셔야 되는 시점인 거죠. 네. 지금은 동시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룹주 이야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다른 방산 조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침 오늘의 원픽이 기자재, 조선 기자재 쪽에서 나왔고 한화가 앞에 붙어 있어서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화 그룹주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상태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 종목은 원픽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 엔진이 두루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엔진은 다르다, 하나 엔진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하나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각기 이유는 전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MRO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높은 실적 증가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이슈가 되면서 오르는 것이고 하나는 그 최정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해, 그러니까 서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같이 올라왔다라면 하나 엔진은 저는 덜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산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이게 이제 시차가 좀 있는 거죠. 레깅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완성 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엔진 수주 발주를 하는데 한 짧게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 7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덜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있고 또 중대형 엔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쪽 관련돼서 중국 업체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어떤 수주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예전보다는 단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최근 뭐 한 2달 동안 행보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행보 구간을 이제 오늘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뭐 최근에 저점 언저리 한 23,000원만큼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엔진 쪽은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한화 시너지가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하나 엔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HD 소마리 엔진도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진 쪽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더 가고 마무리할게요. 조선 방산 쪽에 대해서 김재선 본부장님, 저희 한화 쪽 저희가 차익 실현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 더 궁금해서 한국항공우주도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오늘 이 종목이 8% 가까이 지금 구간 떨어지고 외국인이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꽤 오래 3월 들어서는 제가 보고 있는 이 수급차계에서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사자세로 일관하다가 오늘장 한시 기준으로는 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수급이 변화하는 조짐이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 빠르게 하시는 게 맞을 빠르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의 장단점이 뭐냐면 이런 한 사이클을 타는 섹터는 한번 그 사이클을 잘 타면 편안하게 정말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클을 잘못 탔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섹터에 혹은 그 기업을 계속 보유한 채로 가지고 가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혹은 방산주들이 지난 3분기부터 계속 올라오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조선주 맨날 흑자 전환한다는데 언제 흑자 전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과 1년 전 딱 요맘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이클을 잘 타니까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처럼 당일에 이렇게 수급의 변동성도 그렇고 고점 대비 내려가는 폭이 이렇게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뉴스를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래도 투자를 해도 괜찮다면 다시 사도 저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저는 조선과 방산은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이지만 지금은 조금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다른 사이클로 올라탄다라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는 걸 추천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4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뉴스가 좀 많죠. 개별 기업 이슈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필두로 전반적인 분위기 읽어보고 포인트들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어제 알테오젠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화시켰다로 가정하고 제약바이오 이야기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도 될까요? 네, 뭐 저는 근데 바이오주를 이제 플랫폼 쪽을 본다라면 알테오젠을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이고, CDMO 쪽을 본다라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대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바이오주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 두 개 기업을 보면서 관련된 하위단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지 바이오 섹터가 안 좋다 혹은 무너진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인 생각을 더 가져가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주들이 조금은 더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 같지 않게 실적이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 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매력은 충분히 저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갈수록 주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바이오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본다라면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한 2, 3주 동안 보면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력이라든지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잖아요. 라이선스 계약 해지. 이 정도 밑꼬리가 달린 정도면 어느 정도의 대기 매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악재에 대해서 소화력이 제약바이오에 대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뭐 저는 개별 기업 이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는 어떤 기업이
기술을 반환한다든가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개별 기업 이슈로만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도 일단은 뭐 부정적인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지난 저점 언저리에서 일단 단기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우 바이오파마는 바이오파마대로만 좀 보는 게 맞지 이것이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악재로 나올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김재성 본부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알테오젠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그 가지고 있다는 기술에 대한 문제죠. 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확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다이치 신교가 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특허가 문제 있으면 샀을 리가 없으니.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입증을 해준 거다. 지금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불확실성은 딱 하나죠. 할로자임과의 소송.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거 확인 없애준 안 거 하고 아닌가요? 네. 했겠습니까? 그렇죠. 다 확인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니까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은 크게 문제될 건 없기에 오히려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나오는 피로도라서 저는 천천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알테오젠만큼은 이제는 믿고 가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도 오늘 나온 뉴스를 이제 살펴보면 중국 쪽에서 먼저 해주기로 한 임상 5개 중에 하나 빼고 4개를 진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측에서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건 악재라기보다는 이 악재로 판단이 돼서 만약 매도 물량이 나오거나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뮤노반타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쪽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기업별로 좀 보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술력이 있거나 뭐 계약금이라든지 로열티가 이제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충분히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개별 기업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엔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이야기 할 텐데요. 김재성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항상 엔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랑했던 JYP, 많은 분들이 마진율하면 JYP였잖아요. 왜 이렇게 시각이 변한 겁니까? 방금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JYP 하면 고마진 네. 기업이라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네. 기대를 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마진이 아니었던 고마진이 거예요? 아니었던 거죠. 아, 결국에 이제 고연차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적 재산권으로 인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이익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아티스트들이 저연차일수록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가 크고 고연차일수록 아티스트들이 가져가는 게 많아서 회사가 가져가는 게 적다고 그래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여실히 그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 실적에 이제 녹아들었다라고 보이죠. 그러면 결국 새로운 걸그룹들이 나와야 되는데 혹은 새로운 보이그룹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일정상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그룹이 JYP 쪽에서는 없다. 많이 보이지 않는 걸로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JYP 엔터는 지금 강하게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 SM 쪽은 반대입니다. JYP가 원래 내리면 섹터 전체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SM을 보면 SM은 오히려 또 괜찮아요. 조정을 잘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기업의 차이점은 뭐냐? 결국 이제 SM은 지금 하츠투하츠라고 하는 걸그룹이 초동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고연차에 대한 부담감. 하지만 SM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개화 플러스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등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도 따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걸그룹 배웠습니다. 하추 투 하추. 메모를 또 해놨어요.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유자분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로 엔터를 진입, 특히 JY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포트에 꾸려놓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지금 대응책을 꾸리셔야 될지 팁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될까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많이요? 글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도 내용을 보면 네. 약간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인데 저는 뭐 그런 투자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비용에 그러니까 관점하고 현재 나온 비용의 관점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러니까 이제 1분기 혹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제 키플립이라는 신인 그룹 준비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좀 과하게 좀 빠졌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손실이 좀 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저도 JYP 상당히 좀 좋아하는 기업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JYP를 버릴 것인가? 다른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JYP만 못 가고 계속 하락할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 오늘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알령 해제가 뭐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 관련돼서 뭐 음원 매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던 걸 감안한다라면, 만약 한알령의 해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좀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내일 당장 뭐 JYP 엔터테인먼트가 10% 20% 오른다고 말씀 못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1년을 혹은 6개월 정도를 두고 본다라면 지금은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중까지 늘릴 자리는 아닌 거죠? 뭐 비중이 뭐 너무 많지 않으시다라면 전 신규 매수도, 분할 매수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부터 쭉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셋 김재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